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가장 경악하며 지켜보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는 손톱만 한 크기에 땅을 아무리 파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초강대국들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무슨 첩보 영화의 설정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서늘하고도 거대한 현실입니다. 만약 오늘 밤 대한민국의 정유 공장들이 일제히 가동을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 아침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모든 비행기 이륙이 취소됩니다. 호주의 대형마트 선반은 텅 비어버리고 일본의 정밀 공장들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 대신 정막만 흐르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거대한 에너지 마비 상태에 빠지는 거죠. 흔히들 석유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 같은 산유국을 떠올리지만 사실 전 세계 실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진짜 피를 만들고 배분하는 조절키는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쉽게 입 밖에 내지 않았던, 하지만 전 세계가 벌벌 떨며 의존하고 있는 K정유의 무시무시한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에너지 전쟁의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남반구의 거인 호주입니다. 보통 호주 하면 청정 자연과 풍부한 자원을 떠올리시겠지만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호주는 이미 한국의 완벽한 에너지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호주가 수입하는 모든 석유 제품의 무려 30% 이상이 오직 한국에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호주라는 국가의 생존 시스템 자체가 한국의 정유 공장에 플러그를 꽂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호주도 바보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자기들도 직접 기름을 정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규제가 극도로 까다로워지고 정유시설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한국에서 사오는 게 훨씬 싸다는 계산이 서자 자국 내 정유소들을 하나둘씩 폐쇄해버렸습니다. 2026년 현재 호주 땅에는 기름을 정제할 부엌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식재료는 많은데 밥을 지을 냄비가 없는 꼴이죠. 그래서 한국에 우리가 원유를 사줄 테니 너희가 밥을 지어서 배달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호주인들은 지난 요소수 사태 때 뼈저리게 느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요소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만약 중동 정세가 불안해져서 한국으로 오는 원유선이 단 한 척이라도 지연된다면 그 즉시 호주의 모든 주유소에는 주행 금지령에 가까운 혼란이 찾아옵니다. 대형 트럭이 멈추면 식료품 공급이 끊기고 광산 중장비가 멈추면 호주의 주력 산업인 광업이 무너집니다. 돈이 수조 달러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기름을 만들어낼 기술과 시설이 자국 내에 없으니까요. 옆 나라 뉴질랜드는 상황이 더 극단적입니다. 뉴질랜드는 이미 마지막 남은 정유소의 불을 꺼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전체 연료 수입량의 절반 가까이를 오직 한국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거래처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에 심폐소생기를 돌려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죠. 한국의 울산이나 여수에서 연기가 멈추는 날, 뉴질랜드라는 국가는 말 그대로 암흑천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호주나 뉴질랜드는 나라 규모가 작으니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미국도 몰랐던 혹은 미국도 어찌할 수 없는 기묘한 의존 관계를 보게 됩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습니다. 기름이 남아 돌아서 수출까지 하는 나라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미국 서부 해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 같은 동네의 비행기들은 한국산 기름이 없으면 하늘로 뜨지를 못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최신 자료를 분석해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미국 서부 지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무려 71%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매일 7만 7천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공항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심지어 특정 시기에는 이 의존도가 85%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미국 서부의 하늘길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유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미국에 기름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본토의 정유 설비들은 대부분 동부나 멕시코만 쪽에 몰려 있습니다. 거기서 험준한 산맥을 넘어
서부 해안까지 기름을 나르는 비용보다 한국의 울산에서 배로 실어 오는 게 훨씬 저렴하고 품질도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들은 이미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2026년에 중동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한국의 정유 가동률이 20%만 떨어져도 LA와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항공권 가격은 그 즉시 수십 배로 폭등하고 노선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거라고요. 심지어 미군조차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태평양을 지키는 미 제7함대와 서부 지역의 작전용 연료 상당수가 한국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어도 그 군대를 움직일 에너지의 정수를 한국에 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땅에서 전 세계 초강대국들의 에너지 급소를 쥐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지옥 같은 효율성과 미친 듯한 고도화 설비에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중동에서 가져오는 원유는 아주 질기고 맛없는 생고기입니다. 이걸 그냥 구워 먹으면 이빨만 다 빠지고 소화도 안 되겠죠. 하지만 한국의 정유 공장은 이 질긴 고기를 가져다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5성급 호텔 스테이크로 탈바꿈시키는 세계 최고의 셰프입니다. 일반적인 정유 공장들은 원유를 끓여서 휘발유를 뽑아내고 나면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찌꺼기 기름인 잔사유가 남습니다. 보통은 이걸 벙커시유로 싸게 팔거나 버립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유사들은 이 찌꺼기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지은 거대한 고도화 설비, 즉 마법의 솥에 이 찌꺼기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시커먼 쓰레기 기름이 다시 마법처럼 최고급 휘발유와 항공유로 부활합니다. 이걸 정유업계에서는 지상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땅에서 기름을 캐는 게 아니라 남들이 버리는 쓰레기에서 기름을 창조해낸다는 뜻이죠. 이 고도화 설비의 비중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로 머뭇거릴 때 한국은 선제적으로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이 설비를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값에 원료를 사다가 가장 비싼 값에 완제품을 팔아치우는 에너지 연금술을 부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정제기술에서 앞서지 않느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정유 설비들은 노후화되어 효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조차도 2024년 기준 석유 제품 수입 1위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가깝고 빠르고 무엇보다 품질이 세계 최고니까요. 이야기의 스케일을 조금 더 넓혀서 동남아시아와 전 세계 물류망으로 가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동남아시아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산 디젤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의 공장을 돌리고 수만 대의 트럭을 움직이며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배들을 띄우는 그 모든 에너지가 한국의 여수와 울산에서 나옵니다. 특히 필리핀의 상황은 절박합니다. 필리핀의 정제 석유 제품 수입 1위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들에게 한국산 기름은 단순히 연료가 아니라 경제 그 자체입니다. 만약 한국의 공급이 일주일만 끊겨도 필리핀의 물가는 통제불능 수준으로 치솟고 국가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리는 재앙이 닥칩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을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산업 기반이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정유사들의 디테일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름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파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각 나라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와 기후 조건에 맞춰 맞춤형 요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 극지방이나 고산지대로 가는 기름에는 영하에서도 얼지 않는 특수 첨가물을 섞어줍니다. 반대로 환경 규제가 극심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는 황 성분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친환경 휘발유를 만들어 보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까다로운 주문 제작을 제 시간에 그것도 엄청난 물량으로 소화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전무합니다. 이제 다시 2026년의 긴박한 국제 정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중동은 그야말로 화약고입니다. 이란과 주변국들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죠. 사람들은 흔히 기름값이 오르겠구나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들의 공포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한국의 정유 공장 가동률을 실시간으로 체크합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 에너지를 정제해서 뿌려주는 글로벌 에너지 주유소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총성 한 방이 터지면 그 충격파는 빛의 속도로 한국의 정유단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폭된 충격파가 다시 태평양을 건너 호주의 농장으로, 미국의 공항으로, 동남아의 공장으로 뻗어나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한국은 전 세계 물류라는 거대한 기계장치에서 윤활유를 공급하는 핵심 펌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걸까? 원유를 전량 수입하면서 전 세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 아슬아슬한 구조, 너무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구조가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외교적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왜 한국의 정유 산업을 그토록 아끼고 보호하려 할까요? 단순히 혈맹이라서? 아닙니다. 자신들의 서부 하늘길을 쥐고 있는 한국이 무너지면 미국 경제도 치명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호주와 일본이 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까요? 한국의 정유 공장이 멈추는 순간 자기네 나라 산업이 마비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기름을 가장 완벽하게 다루는 기술 하나로 전 세계 강대국들을 에너지 인질로 잡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반도체와 자동차에만 열광해 왔습니다. 물론 훌륭한 산업들이죠. 하지만 그 화려한 산업들이 돌아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 즉 에너지를 창조하고 배분하는 이 거대한 에너지 허브의 존재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정유는 산업의 혈액입니다. 쌀은 한두 끼 굶어도 버틸 수 있지만 혈액은 단 몇 분만 멈춰도 생명이 끝납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그 혈액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심장 역할을 자처하며 스스로의 몸값을 높여온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21세기판 거대한 에너지 지정학의 승리이자 자원 빈국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중동에서 먼지가 일면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봅니다. 울산의 정유단지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옅어지면 미국의 공항이 긴장하고 호주의 트럭들이 멈춥니다. 자원 하나 없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오직 인간의 머리와 기술,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끈기로 일궈낸 이 기적 같은 정유 산업. 이것은 단순히 기름을 파는 장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생존을 담보로 한 거대한 체스판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자원 빈국이라 부르며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에너지 요리사이며 지구의 혈관을 조절하는 심장 박동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넣는 그 기름 한 방울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이 거대하고 치열한 에너지 전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 경이로운 내막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일상 뒤에는 이토록 거대한 국가적 전략과 기술의 사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지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이나마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남들은 모르는 세상의 진짜 작동 원리를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짜릿하고 놀라운 지식 스토리텔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